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금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류미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류미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류미리 기자 오늘 갭 이어에 대해서 취재를 했다 그러던데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갭 이어라는 게 어떤 거죠? 네, 갭이어는 일단 영국에서 건너온 말인데요. 네. 영국에서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네. 일정 기간 좀 쉬면서 자기가 진정 하고 싶은 게 뭔지 또 네. 원하는 게 뭔지 탐색을 하면서 체험을 하는 그런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만나봤습니까? 네, 갭 이어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을? 네. 어땠습니까? 만나보시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편안해하고 사는 거에 있어서 뭐 그렇게 예민하게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일상생활에 네. 이제 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예. 뭔가 개별을 갔다 온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뭔가 마음의 평화를 좀 찾고 진짜 내가 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추천해드립니다. 학생들만 하는 거죠? 갭이어는? 학생들도 있고요, 직장인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네, 그리고 요 근래 이제 들어서 40, 50대 네. 연령층에서도 개별을 보내는 분들이 40, 있다고 합니다. 50대들은 갭이어를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그렇죠. 물론 1년 동안 있겠지만, 쉬다 오면 그렇죠. 이자도 못 낼 테겠죠. 네. 자, 그 네. 취재를 하셨을 때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그랬는데요. 네. 어땠습니까? 이게? 일단은 영국에서는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된 게 학생들에게 이제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실시가 됐는데, 네. 일단은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여행, 뭐 취미활동, 직업체험 이런 걸로 이제 시간을 보내고 덴마크에서도 이 갭이어를 보내는 사람들이 꽤 상당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 갭이어를 덴마크에서는 교과 과정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학제 과정. 네, 그래서 대학 진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가기 전에 1년 정도 시간을 넌 갭이어를 보낼래?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를 올래? 물어봤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갭이어를 원하는 학생들은 갭이어가 운영되는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서 1년 동안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뭐 공예라면 공예, 뭐 축구, 아니면 뭐 건축, 뭐 음악, 뭐 이런 식으로 그 학교에 등록하면서 기숙사도 대부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머물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네. 이 갭이어를 굉장히 장려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뭐 최근 들어서 이런 게 많이 도입이 되고 알려지게 됐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볼 그래서 수 해외에서 있습니다. 상당히 활발하다면서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활발해요? 일단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아예 장려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갭이어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이 4년 동안의 그 검색량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우리나라도요? 합니다. 네, 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좀 풀어서 해석을 해보자고 네. 하면 갭이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욕구가 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그 왕족들도 이 갭이어를 한다고. 그렇죠. 그 해리 왕자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일단은 그 컬리지를 졸업하고 나서 네. 그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한 작은 왕국에 갑니다. 가서 그래요? 거기서 이제 에이즈에 걸린 고아들을 돌보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네요. 네, 활동을 했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복귀를 네. 했을 때 네. 그 아이들을 위한 자선 단체도 설립을 해서 굉장히 그 활발하게 그 갭이어를 이어나갔던 사례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뭐 그 영화 해리포터 여주인공 엠마 왓슨도 잠깐 쉬면서 그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진 유럽이라든가 좀 교육이 발전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쵸. 갭이어가 청소년들의 성장에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준다. 네, 또 뭐 가까운 사례를 보자면은 그 갭이어를 통해서 한국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있는데 가수 로이킴 씨가 네, 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조지타운대 경영학과 입학을 했는데 네. 입학을 잠시 미루겠다. 라고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오디션을 통해서 가수를 데뷔하신 거죠. 그렇게 활동하신 분들이 그리고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1년 동안 좀 쉼에 그쵸. 따라서 자기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네.
여러 가지 또 이제 에너지도 충족하게 되고 그쵸. 뭐 그런 현상이거네요. 네.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실질적으로 대학생들 위주로 많이 운영을 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 네. 2030 세대라고 하죠. 직장인 초년생들, 사회 초년생들 위주로 급속도로 좀 확산되고 있는 아, 추세입니다. 지금요? 네,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나고 온 분들도 갭이어가 정말 좋다. 추천을 주변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네.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만나보셨어요? 네, 개비어로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한국 분들? 네. 한 10명에서 15분 많이 정도 만나셨네요. 만났는데요. 네. 대부분 다 거의 다 네. 만족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아쉬워하셨던 분이 있는데 갔다 와서 이거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좀 정착화하고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현실적인 문제로. 그런 것들 조금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있지만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에서의 그 보냈던 시간들을 다 만족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유사한 사례로는 중학교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죠. 자유학기제라고. 네, 있어요. 네, 예. 서울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게 한 학기만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네. 근데 이게 좀 제도화가 돼서 아예 1년 동안 모든 시간을 학생들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스템이 있다면은 학생들이 얼마나 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생각 아직 안 하고 있겠죠. 아직은 자유학기제가 이제 좀 정착이 되고 있는 일종의 과정이고,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뭔가 갭이어가 자리 잡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실제로 그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보니까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교실에 있을 때와 또 밖에 나가서 뭐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 돌보는 체험 같은 것도 하고 뭐 금융권 회사에 가서 뭐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는 걸 직접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아무래도 학교 밖을 벗어나서 교과서가 아닌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그 아이들도 뭔가 갭이어 자기만의 뭔가 시간을 갖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주면 아이들도 좀 뭔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타율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율적이고 그쵸.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 뭐 그런 네, 의미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아까 근데 30대 초반 직장인들도 갭이어를 한다 그러는데 네. 그럼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갔다 와서 그 자리가 있는 경우가 책상이 상당히 치워졌겠죠. 예. 상당히 드물죠. 근데 네. 갭이어를 떠나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네. 보면은 대단한 크게 결심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과감하게 이제 사표를 내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휴직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 그런 방법으로 다녀오시는데 그게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일상에서 이전처럼 다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갔다 오신 분들을 보면은 뭐 대부분 그것과 관련된 일을 다시 새롭게 하시거나 내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구나 라는 깨우침을 가지고 자기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쵸. 계기가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내가 굳이 뭐 9시 출근, 6시 퇴근 이 생활을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만족해하면서 살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깨우치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미 기자도 한번 갭이어하시죠. 저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속에 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 학생들은 갭이어보다도 휴학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취직이 안 돼서 휴학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딴 세상입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휴학을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갭이어를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극소수라고 않습니다. 봐야죠. 아직까지는. 예. 그렇지만 휴학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좋은데 앞으로 이걸 가지고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배낭여행 들고요. 같은 거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휴학하고. 요즘은 굉장히 많고요. 네. 뭐 배낭여행이라기보다는 뭐 아예 짐을 꾸려서 네. 이렇게 나갔다 오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실제로 가서 일을 찾아서 거기서 취업을 해가지고
국내 학교에서는 휴학을 한 상태로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일하고 있는 학생들도 꽤 있었거든요. 거기서 학자금 벌어갖고 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요즘 보면은 이 갭이어에 관심이 있고 뭔가 생각이 있으면은 능동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럼 갭이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럼 어떻게 좀 도움받을 곳이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한국 갭이어라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국 갭이어. 갭이어. 따로 까지 있어요. 5글자를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미 설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내가 거기에 합류를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은 거기에서 내가 뭐 원하는 걸 찾기가 힘들다 하면은 그걸 뭐 벤치마킹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직접 찾아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홈페이지에 가보면 프로그램들이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오, 그래요? 굉장히 이색적인 것들도 많고 상담도 받아볼 수 있고 설문지 형식으로 돼 있어서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내 관심사를 체크해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유밀 기자가 아주 좋은 정보를 우리 시청자들에게 준 것 같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